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 얘를 딱 들기 좋은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네, 패스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아침 7시 반. 네, 23일 카드값 나가는 날입니다. 별로 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카드값은 항상 많이 나갑니다. 네, 통장에 돈을 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비 왔나봐요.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비는 안 오고 있는데 새벽에 비가 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길이 이렇게 비도 있고 빗물도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네, 정리가 돼 있고 아주 상쾌하더라고요. 네, 길이 상쾌하게 돼 있었습니다.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길이 아니고요. 상권, 네, 가로수길, 세로수길, 경리단길, 네, 이렇게 길들이 많이 붙죠. 네, 그런 상권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쇠퇴한 네, 경리단길 아시나요?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때 굉장히 핫했던 네, 그런 상권이죠. 오늘은 경리단길을 보면서 골목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망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골목 상권의 흥망성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리단길 가보셨나요? 제가 경리단길을 예로 들어서 골목 상권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도 생명입니다. 네, 길에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경리단길은요, 원래 위치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언덕배기에 있고 전혀 상권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이렇게 떴을까요? 바로 맛집. 그렇습니다. 맛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명세를 타면서 그 길이 유명해진 겁니다. 2012년에 경리단길의 맛집 서울살롱, 네, 거기가 핫해지면서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경리단길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리단길을 지켰던 그런 가게들이 다 떠나고 네, 그 빈자리에 다른 가게들이 채워지지 않고 1, 2억에 달하는 권리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상권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상권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맛집이 생겨서 그 길 거기가 확 흥해집니다. 그 다음에 커피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션, 화장품 브랜드 로드샵이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SPA 패션 브랜드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월세는 확 천정부지로 오르죠. 네, 그 다음에 확 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흥망성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리단길을 예로 들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리단길이 흥했던 이유. 경리단길은요, 맛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탄 거죠. 입소문이 나고. 그리고 가게 주인들이 손님들하고 나이가 엇비슷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좀 해보겠다. 네, 그렇게 해서 꾸몄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가게를 꾸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갔을 때 가게 주인과의 그런 친구 같은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거기에 감성이 더해진 겁니다. 유명 개그맨에 의해서 방송을 탄 다음에 확 뜨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막 새거고 새롭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빈티지 모던 감성이 일반 도시인들을 또 자극한 겁니다. 그랬던 경리단길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경리단길이 망한 이유. 이렇게 핫한 장소가 되면서 2016년부터 경리단길은 월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임대료가 이제 점점 오르는 거죠. 70만원 하던 월세가요, 4년, 5년 만에 4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한 6배 정도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를 핫하게 했던 네, 그런 입소문이 또 여기를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인스타그램이 이제 확 퍼졌죠. 퍼지면서 꼭 경리단길이 아니어도 또 핫한 플레이스가 생기면 거기가 인스타그램에 확 노출돼서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경리단길 내가 안 가도 새로 핫한 네, 예를 들면은 연남동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흥하게 했던 인스타그램이 도구로 작용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입지적으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홍대 같은 경우에는 상수동이 있고 합정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돼요. 가로수길은 어떻게 되죠? 옆에 세로수길, 네, 그쪽으로 확장이 되죠. 그런데 경리단길은 확장할 만한 그런 상권, 그런 동네가 없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을 더 못하고 옆으로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10년 정도 흥한 다음에 골목 상권들이 망하는데 너무나도 급격하게 경리단길은 망하게 됩니다. 한 3, 4년? 네,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런 상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살아남기 위한 방안. 볼매 상권이 돼야 됩니다. 볼수록 매력이 있는 상권. 네, 우리 그 예쁜 여자를 보거나 잘생긴 남자를 봤을 때 처음에 예쁘다, 잘생겼다. 근데 또 보면 뭐야 저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예쁘지도 않았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네, 좋네,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그런 상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말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존의 매력에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해야 되는 겁니다. 맛집 가서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맛집 가서 먹은 다음에 가족들하고 갔어. 그 다음에 뭔가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야겠죠. 볼거리가 있거나 들을 거리가 있거나, 그죠?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맛집만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보다는 그 상권에 확실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가로수길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다. 그 다음에 뭐 홍대 상권은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 컨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보면은 예를 딱 들기 좋은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패스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관계. 돈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죠? 월세를 올리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그 상권을 만들었던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그러면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와서 매력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 다 떠나. 그럼 그 자리를 메꿀 뭔가 대안이 없습니다. 그 비싼 월세를 주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기업도 떠났는데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죠. 그렇다고 건물주가 5,600만원 받던 월세를 다시 70만원 내릴 테니 와라, 뭐 이러지도 않겠죠. 건물값도 많이 올랐을 거니까.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상권이 형성할 때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똘똘 뭉쳐서 상권을 지켜내야 됩니다. 세입자는 그러길 바라죠. 건물주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맛집이 있었기 때문에 내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뜨고 있는 거구나, 이걸 인지해야지. 이 사람 떠나고 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만큼의 맛집이나 이 사람만의 매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물에 있는 가게, 저 가게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상생하는 시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물주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저도 나중에 건물 사면 그런 착한 건물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한테 골목 상권, 상권이 흥망성쇠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경리단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건물주가 되시든 아니면 그 건물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되시든 그런 상권에 들어가는 가게를 차리려고 하시든, 여러분은 이런 건물, 이런 길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계를, 역사를 잘 보신 다음에 좋은 상권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오늘도 파이팅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